안녕하세요. 뻘지연구소의 뻘짓입니다. 인텔이 12세대부터 한 CPU 안에 고성능 P코어와 고효율 E코어가 따로 들어가 있는 빅리틀 구조를 채택하고 있죠. CPU 크기는 한정되어 있으니 크기가 크고 효율은 별로지만 높은 클럭이 P코어를 몇 개 넣고 나머지 공간에는 작은 크기, 효율은 좋지만 낮은 클럭이 E코어를 넣는 방식이죠. 그래서 게임과 같이 무거운 것들은 P코어가 하고 유튜브를 백그라운드로 재생한다던가 디스코드로 얘기한다던가 하는 가벼운 것들은 E코어가 담당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스마트한 작업 분배는 윈도우 11에서만 공식적으로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주 올라오는 글들이 인텔 12, 13세대를 사면 무조건 윈도우 11을 써야 된다. 윈도우 11 난 불편한데 뭐 이런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E코어 이게 게임에 방해가 된다는 주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결함이네 무용하네 이러는데 저는 뭐 대단히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자, 그래서 하이퍼 스레딩까지 포함해서 그 1코어 2스레드 할 때 스레드 있죠, 그겁니다. 2코어와 하이퍼 스레딩을 이제 껐다 켰다 하면서 게임 성능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볼 겁니다. 윈도우 10, 윈도우 11까지 정말 열심히 해봤어요. 시스템 세팅은 i9 13900K에 기가바이트 Z70 오로스 마스터, 그래픽카드는 RTX 4080을 사용했고요. 램은 저클럭, 고클럭 두 종류입니다. 이 고클럭 메모리는 잠깐 빌린 건데 이게 XMP로 7800MHz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현존하는 DDR5 XMP 램 중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클럭입니다. 그 첫 번째 것도 같은 팀그룹 건데 8000MHz인가 그래요. 어쨌든 뭐 기가바이트 보드가 요즘은 램오버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윈도우 10인지 11인지는 나올 때마다 설명해 드릴게요. 풀버전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설명이 링크 참고하세요. 윈도우 11 4800 램의 스타2에서는 순정에서 프레임이 꽤 낮게 나옵니다. 특히 이 코어를 끄면 프레임이 10 정도 상승하고요. 여기에 하이퍼 스레딩을 끈 건 뭐 별 차이는 없네요. 그래도 이 코어가 게임 성능을 떨어뜨리는 건 맞나 싶긴 하죠. 자, 마찬가지로 윈도우 11이 4800램 배그인데요. 이 코어를 끄든 켜든 둘이 차이는 별로 없어요. 오히려 순정이 더 잘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하이퍼 스레딩을 끄면 이제 살짝 더 잘 나오긴 하지만 뭐 그것도 2, 3프레임 정도입니다. 여기서 7800램을 올려볼까요? 자, 밑에 올라갑니다. 좀 복잡하죠. 참고로 이제 위아래로 보시면 순정 램과 고클럭 램의 차이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일단 아래 3개만 비교를 해보면 고클럭 메모리를 사용하는 상태에서도 큰 차이가 없어요. 뭐 하이퍼 스레딩까지 끄니까 프레임이 한 5 정도 더 잘 나오긴 하는데 불편함을 감수하기에는 너무 작은 차이가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로 이건 윈도우 10에서는 조금 더 차이 나긴 해요. 아까는 프레임이 한 5 정도 차이 났잖아요. 윈도우 10에서는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뭐 그래도 작은 차이 같긴 한데 자, 그럼 오버워치에서는 어떨까요? 오버워치는 별 차이가 없죠. 순정으로 쓰든 이 코어를 끄든 뭐 하이퍼 스레딩을 켜든 끄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걸 보여드리자면 위는 7800램이 윈도우 11, 밑은 7800램이 윈도우 10이에요. 프레임 차이가 납니다. 윈도우 11이 2, 30 정도 더 잘 나와요. 다른 거 다 똑같고 윈도우 버전만 다른데 10% 가까이 잘 나오는 거죠. 이렇게 윈도우별로 차이 나는 것도 있더라고요. 다음은 4800램이 윈도우 10 로스트아크인데요. 이게 컷신이라서 뭐 인게임이랑 차이가 좀 있긴 한데 뭐 일부러 CPU 부하가 많은 구간으로 하는 거라서 뭐 추이 보기에는 괜찮습니다. 일단 윈도우 10에서는 이 코어를 끄면 조금 올라가고 하이퍼 스레드를 끄면 또 올라가고 그렇죠. 그런데 7800램이 윈도우 11을 보면 순정일 때가 제일 잘 나오고 이 코어를 끄거나 하이퍼 스레드까지 끄게 되면 오히려 프레임이 떨어져요. 이런 부분이 좀 재밌죠. 확실히 윈도우 11에서 셀렉트 디렉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자, 그래서 그래프로 보여드리자면 좌측은 윈도우 10, 우측은 윈도우 11이에요. 그래프 왼쪽 3개는 4800램, 우측 3개는 7800램입니다. 스타2에서는 7800램 기준, 윈10에서는 이 코어 하이퍼 스레딩 모두 끈 게 잘 나왔지만 윈도우 11에서는 셋이 서로 비슷합니다. 윈도우 11을 쓴다면 뭘 딱히 안 꺼도 된다는 거죠. 배그 같은 경우도 이게 인터넷에 보면 뭐 하이퍼 스레딩을 꺼라 이런 게 많거든요. 끄면 확실히 프레임이 오르긴 올라요.
근데 옵션에 따라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이 향상폭이 좀 좁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인 프레임도 윈도우 11이 더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제일 좋은 건 고클럭 램에 이코 하이퍼 스레딩 모두 끄는 거긴 하네요. 반면 오버워치 2에서는 서로의 차이가 크게 없었어요. 순정 램에서도 RTX 4080을 잘 쓰는 편이기도 하고 오버워치가 최적화가 좋은 편이기도 하고요. 다만 윈도우 11이 같은 플레이인데도 평균적으로 프레임이 높죠. 30프레임, 대략 6% 정도 윈도우 11을 쓰는 게 더 유리합니다. 로스트아크도 조금 재밌었는데 윈도우 11에서는 뭘 건들면 프레임이 오히려 떨어져요. 순정 램에서는 이 코어를 끈 게 잘 나오는 게 좀 특이하긴 한데 이건 저도 잘 모르겠고, 반면 윈도우 10 같은 경우에는 이 코어나 하이퍼 스레딩을 끌수록 프레임이 잘 나오네요. 운영체제에 따라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포르자 호라이즌 5에서는 어떨까요? 이것도 7800램 기준으로 보면 윈도우 10에서는 뭘 끌수록 프레임이 올라가지만 윈도우 11에서는 뭘 끌수록 프레임이 떨어집니다. 4800램에서 이 코어를 끄면 프레임이 떨어지고 하이퍼 스레딩을 끄니까 다시 올라가던데 이건 좀 이상하긴 한데 진짜 이렇더라고요. 윈도우 11에서도 이건 똑같고요. 보시면 같은 윈도우 10에서 7800램은 그렇진 않고 약간 올라가는 정도죠. 이 램 클럭에 무슨 요인이 있나 봐요. 스파이더맨 리마스터에서는 서로 별 차이는 없었습니다. 최고 프레임도 비슷하고 보여지는 프레임의 형태도 비슷하네요. 레데리 2에서도 비슷한데요. 제가 왜 이건 안 보여드리는지 알겠죠? 7800램 기준 윈도우 11에서 프레임이 살짝 더 잘 나오긴 하는데 5 정도라서 그렇게 크진 않아요. 사펑에서는 조금 차이를 보이는데 사펑은 하이퍼 스레딩이 중요한지 이 코어를 꺼도 별 차이는 없었는데 하이퍼 스레딩을 끄니까 프레임이 꽤 떨어지더라고요. 평균 프레임은 유효한 정도는 아닌데 하위 1%가 꽤 떨어지죠. 한마디로 뭘 안 끄는 게 좋습니다. 메트로 엑소더스에서는 끄든 켜든 다 비슷비슷하네요. 윈도우 10이나 윈도우 11에서도 프레임이 똑같고요. 요런 게임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윈도우 10을 써야 되냐 윈도우 11을 써야 되냐, 가능하다면 윈도우 11을 쓰는 게 좋아요. 프레임 자체가 높은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 다만 윈도우 11이 너무 불편하다 싶으면 윈도우 10 써도 눈에 띌 정도로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 코어 하이퍼 스레딩을 꺼야 되냐 하면 게임 바이 게임이에요. 어떤 게임은 늘어나고 어떤 게임은 줄어드는 거 보셨죠? 근데 이 떨어져도 별로 안 떨어지잖아요. 굳이 게임한다고 이 코어 끄고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게임이나 옵션에 따라 차이는 좀 있겠지만, 제가 궁금해서 다른 해외 미디어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서로 안 맞더라고요. 같은 게임인데도 얘는 윈 10이 잘 나온다 하고 얘는 윈 11이 잘 나온다고 하고, 그래서 결국 인텔 드라이버 버전이나 윈도우 버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된다가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이 코어로 인한 문제가 전혀 없냐 하면 배틀필드 5 같이 게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 이건 윈도우나 게임사에서 코어 배분을 적절히 해주는 패치가 필요하겠죠. 물론 난 이 프레임도 중요한 빡겜러다 하시는 분들은 끄고 사용하셔도 말리진 않습니다. 다만 미리 확인을 해보셔요. 자, 여기서 시청 감사하고요. 그럼 다시 봅시다.